네,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펜을 한 개 할게요. 자, 2교시는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앞서 우리가 봤던 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는 약간 이제 다른 의미인데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주요 개념은 이제 그 스키너가 이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반응적인 행동이 아니라 조작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을 SR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으니까 반응이 있는 거죠. 무조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그 자극은 어떤 자극이 있었나요?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은 무조건 자극이죠. 그리고 종소리는 뭔가요? 조건 자극이죠. 이 조건 자극이나 무조건 자극에 의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SR, 스티뮬러스 리스판스라고 해서 SR 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SR이 아니라 반응 자극이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있을 걸 그 예상을 하고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개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 뭐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개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뭐 앉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때 빨리 뭘 하나요? 간식을 주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뭔가요? 간식을 먹기 위해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앉아라는 말을 우리 사람 말을 알아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간식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자극이 결과거든요. 결과를 미리 결과가 훈련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간식을 주더라, 자극을 주더라. 그래서 반응을 먼저 하면 자극을 결과물을 주는 거죠. 그 간식을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는 약간 반대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걸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반응을 먼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반응적 조건 형성이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이에요. 이걸 반응적인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을 반응적인 조건 형성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명을 해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은 무조건 자극, 이게 뭡니까? 음식이죠. 조건 자극, 이게 뭐죠? 종소리죠. 이제 다시 말하면 종소리. 그럼 종소리하고 음식을 보면 뭐가 나오나요? 반응? 침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내지는 반응적 조건 형성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고, 조작적 조건 형성, 이 파블로프가 아니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행동을 했어요. 하니까 자극이 오는 거죠. 밥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간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간식을 주죠. 그러면은 간식을 주니까 또 어때요? 간식을 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반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화된 어떤 자극, 이 간식을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조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물음표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이걸 우리가 보면 그 현실에 적용을 이제 응용을 했는 게 이렇게 요즘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더라도 만약에 물을 먹는다. 그러면 물 먹는 기계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코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뭐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 다음에 물 먹고 싶을 때는 항상 그걸 누르는 거죠. 누르고 또 간식도 이제 이렇게 뭔가를 누르니까 간식이 나와요. 그런 이제 요즘 애완견 반려견들 놀이 뭐라 하죠 그거 보고 놀잇감 예 장난감 이런 데 보면 이제 거기에 막 간식 같은 거 막 넣어놨거든요.
막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조작하면은 이게 나온다, 간식이 하나씩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이기구도 되고 재밌게 하는 장난감도 되고 그 안에 이제 맛있는 음식도 간식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려견들이 그걸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를 결과를 자극이라는 이 결과물을 기대하고 이걸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또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인 행동에서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동물을 우리 안에 묶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서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조작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손다이크라든가 스키너 이분들이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고양이 실험을 했는데 효과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는 행동은 학습되고 처벌이 따른 행동을 회피하더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 고양이가 들어있는 이 박스 안에 그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뭐 간식이 나와요. 근데 파란 버튼을 누르니까 전기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이 주어지는 이거는 이제 행동들은 계속 이제 학습을 하고 처벌이 따르니까 행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고양이 실험에서. 그리고 스키너 상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스키너 상자 안에도 보면 쥐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결과가 보상이 따르면은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점점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뭐 그 음식이 나오는 그 버튼을 계속 누르고 만약에 또 눌렀는데 뭐 갑자기 찌릿찌릿한 전기 충격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키너는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했는데 이 원리를 인간의 행동에까지 확대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개념 중에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인데요. 강화, 소거, 처벌 이런 게 있습니다. 강화는 특정 자극을 제공해서 어떤 행동을 습득하게 하고 그 빈도를 증가시키는 그게 이제 강화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우리가 그쪽 개나 뭐 스키너 상자 안에 뭐 손다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안에 계속 눌러가지고 간식이라든가 좋은 게 나오면 계속 누르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 여기서 이제 칭찬, 사람한테는 어떻게 칭찬이죠, 이게. 그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선행한 아동에게요, 청소를 면제해 주는 거. 이걸 이제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는 우리가 이제 더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거는 칭찬이고, 부적인 거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면, 엄마가 그 용돈을 더 주겠다. 라고 하는 대신에 부적 강화는 네가 열심히 하면 방청소를 안 해도 되도록 해주겠다. 이 방청소를 엄마가 대신해 주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부적 강화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근은 학습된 행동에 대해서 강화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행동 수행이 중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애가 막 때를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부모가 관심을 주면은 더 강화돼가지고 때를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때를 딱 한번 써보니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때를 안 쓰게 하려고 하면은 관심을 소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때를 안 쓰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부터는 부모님이 애가 막 때를 쓰더라도 무관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행동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소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벌은 특정 행동을 제거하거나 감소 할 때 이제 쓰는 게 처벌입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벌이나 고통을 줘서 부적응 행동을 억제하는 거. 이게 이제 처벌. 우리가 이제 벌 준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게 바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별. 제시된 자극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변별이고요. 일반화는 특정 장면에서 강화를 통해 학습된 행동이 다른 상황이나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 지난번에 제가 첫째 시간에 말했는 것 같아요. 일반화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으니까 엄마가 되게 기뻐하고 칭찬해 줬어. 아빠도 비슷한 할 때 아빠한테도 이제 그 행동을 하는 거, 또 할머니한테도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일반화라고 할 수 있고요. 행동 조성은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볼 때마다 강화해서 점진적인 목표 행동을 학습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꺼번에 뭔가를 막 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씩 점진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 배울 때 처음에 뭐 발차기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숨쉬기부터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게 이제 행동 조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화 계획입니다. 이 스킬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강화는 아주 중요한 학습의 요소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근데 강화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진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강화에는 유기체의 반응이라든가 시간, 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계획을 하는데 이걸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주요 개념 중에. 그 다음에 1차적 강화물이 있고요. 2차적 강화물이 있는데 1차적 강화물은 유기체 내지는 생명체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강화물을 1차적 강화물이라고 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음식, 배고픈 사람한테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1차적 강화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적 강화물은 유기체 행동을 바로 증가시키지 못하지만 1차적 강화물과 연합해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쿠폰이나 토큰, 그러니까 돈 이런 거요. 근데 우리는 보통 1차적 강화물이 좋겠어요? 2차적 강화물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아마 2차, 돈가스 먹을래? 아니면은 뭐 그걸 돈으로 줄까? 하면 다들 다 대부분 다 돈으로 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2차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토큰이라든가 쿠폰 이런 것들을요. 그 다음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뭐 벌 이런 게 있는데 정적 강화는 좋은 자극의 제공으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거예요. 뭐 칭찬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잘하면은 뭐 뭘 해주겠다 이렇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는 기존에 전주하던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강화. 이제 부적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걸 활용했는 게 차 타면은 이제 그 안전벨트 안 매면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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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잖아요. 이게 부적 강화예요. 그러니까 띵동 띵동 소리 귀찮잖아요. 이걸 제거하면은 또 이 띵동 띵동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면 계속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걸 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걸 제거해가지고 나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적 강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은 뭐 잘 알죠. 행동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벌입니다. 스킨의 생각에 따르면 벌은 현대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통제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여성 벌, 박탈성 벌 이런 게 있어요. 수여성 벌은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벌원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탈성 벌은 쾌자극을 제거하는 벌. 그래서 박탈성 벌은 벌투라고 하는데 그동안 받아왔던 강화물을 제거한다는 말과 같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뭐 213페이지에 수여성 벌, 박탈성 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면 박탈성 벌의 대표적인 예로 타임아웃이 있어요. 타임아웃 밖에 나가서 뭐 3분 동안 그 반성하고 오느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게 이제 박탈성 벌인데 하여튼 이런 뭐 기회를 박탈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아동학대가 됩니다. 예, 이런 벌을 주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박탈성 벌 이런 걸 많이 같이 아이들과 같이 못 어울리도록 니 혼자 가서 뭐 타임아웃 하고 있으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박탈성 벌, 수요성 벌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제공할 때 그 주의할 점은요. 가능한 한 유기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뒤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문제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벌을 제공해 줘야 된다. 주어지던 벌이 없으면 부적 강화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벌의 강도는 처음부터 가능한 한 강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벌에 대한 면역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는 벌을 제공하되 대안적인 행동을 확실히 알려주고 제대로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프리맥의 원리인데요. 프리맥은 물질적 자극이 아닌 스스로의 행동도 광화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꼭 뭔가 물질적 자극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유기체가 자주 하는 행동은 잘하지 않은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한 뒤에 제공해야 바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 중심 상담에서 행동 치료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광범위하긴 한데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그리고 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 두 가지 차이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